다음 장까지 한 5년 후? 5년 후까지 생각을 해봤을 때 지금 뭐 1억이라고 치면 한 5억에서 10억 정도는 네, 충분히 갈 수 있지 않을까. 5년 후에 이렇게 되면 내가 굳이 비트코인을 팔아서 부동산을 살 필요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저는 좀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5년 후까지 비트코인을 10개까지 한번 모아볼까?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10개만 모아도 10억이면은 그냥 금융자산으로 100억이 되잖아요. 이러면 진짜 찐 부자의 대열에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네, 이거는 월봉입니다. 월봉. 무려 7달 연속으로 녹색봉이 있었죠. 양봉이 이렇게 7개 있었다가 네, 4월 달에 네, 처참하게 깨졌죠. 4월 달에 근데 풀 음봉이 나왔기 때문에 5월은 좀 편안하게 양봉이 나오지 않을까. 네, 저는 그렇게 기대하는데 이미 다 빼줬잖아요. 네, 그래서 조금만 올라도 충분히 양봉으로 마감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 4월 달에는 대체 왜 이렇게 많이 빠졌나? 뭐 요런 게 궁금할 수 있어요. 4월 달에 왜 이렇게 시뻘건 음봉이 떴는지 이 영향이 네, 가장 컸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FTX에서 네, 그 GBTC 같은 걸로 된 거를 암호화폐가 현금화가 좀 됐죠. 네, 이게 좀 컸던 것 같고, 그리고 그레이스케일에서 제네시스가 대출 뭐 그러니까 암호화폐 대상으로 대출해줬던 뭐 그런 은행 같은 거였나 봐요. 제네시스 물량도 GBTC 매도 물량이 상당히 많이 나왔고 3월 말부터 4월까지 이런 매도 물량이 되게 많이 나왔어요. 그러면 이제 늘 들리는 소리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마운트 곡스? 마운트 곡스에서 갖고 있는 게 14만 2천 개인가? 뭐 요 정도 될 거예요. 그러니까 비트코인과 비트코인 캐시 뭐 요렇게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원래 비트코인이었는데 이게 두 개로 나눠져서 하드포크 됐다고 하죠. 두 갈래로 나눠진 거예요. 그러니까 메인스트림 가다가 이게 진짜 비트코인과 아주 격가지로 간 게 네, 요게 비트코인 캐시고 요게 비트코인이다. 어찌됐든 여기 있을 때 마운트 곡스는 2014년에 하드포크 전에 된 거라서 요거를 다 줄 거거든요. 예전에 비트코인 있던 사람이 비트코인 가격이 만약에 오르면 홀더들이 안 팔 것 같긴 하거든요. 마운트 곡스 상환이 올해 10월까지 네, 다 이루어지게 돼 있거든요. 그럼 이 사람들이 비트코인으로 받거든요, 일단. 그럼 받았을 때 생각을 할 거잖아요. 아, 지금 팔까? 좀 더 갖고 있다 팔까? 네, 이런 것들을 좀 많이 고민하긴 하겠죠. 그래서 이때 한 번에 다 상환되는 게 아니라 중간중간에 이렇게 좀 상환을 다 해줍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어찌됐든 세금을 내야 되잖아요. 세금이 어마어마할 거예요. 이게 마운트곡스 망한 게 2014년이라 그랬잖아요. 10년 전입니다, 10년 전. 그러니까 10년 전에 지금 가격에 비해서 뭐 1%도 안 되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한 0.5%다. 뭐 예를 들어서 한 지금 한 1억 한다고 치면은 한 50만 원인가요? 네, 한 요 정도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러면 50만 원짜리가 1억이 된 거니까 이게 팔면은 세금이 어마어마하겠죠. 거의 뭐 200배 가까이 오른 거잖아요. 대부분 매도하면은 세금으로 다 나간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입장 바꿔서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파는 족족 다 세금을 내는데 지금 다 팔겠습니까? 아니면 우리나라만 해도 5천만 원 공제해 주잖아요. 그러면 일부 조금씩 공제 받으면서 1년에 5천만 원씩 정도 이렇게 파는 게 합리적이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 식으로 하지 않을까. 물론 그래도 매도 물량이 당연히 나오긴 할 거예요. 네. 이게 부담으로 작용하긴 할 겁니다. 그거는 네, 올해 10월까지는 계속 악재가 남아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 이후로도 언제든지 물량을 던질 수 있으니까 좀 불안 요소이긴 하죠. 하지만 비트코인 가격이 오르는 동안은 투매를 하진 않을 것 같아요. 네. 혹시나 좀 중간에 크게 빠지면 그때 던질 것 같습니다. 하락폭이 더 깊게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러니까 요즘에 톤 코인이라고 있거든요. 이게 알트코인인데 알트코인 추천은 아닙니다. 알트 추천은 아니니까 네, 매수하라는 소리 아니니까 그냥 참고만 하세요. 참고만. 톤이 최근에 엄청나게 올랐어요. 네, 톤 차트를 좀 먼저 보여드릴게요. 이게
D 오픈 네트워크거든요. 그래서 TON 해서 톤이라고 읽는데 여러분들 텔레그램 아시죠? 텔레그램에서 발행한 코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텔레그램이 이미 한 10억 명 가까이 뭐 사용자가 있으니까 암호화폐는 텔레그램이랑 X, 트위터죠. 이 두 개의 플랫폼에서 상당히 활성화가 많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트위터에서 무슨 코인 내면은 뭐 되게 잘 될 수 있죠. 뭐 일론 머스크가 어떻게 할지는 잘 모르겠지만 예전에 트위터 주인이 잭도시였잖아요. 잭도시도 크립토 산업하고 되게 연관성이 깊은 인물입니다. 참고 삼아서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톤에 대해서 조금만 더 알아볼게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투자 추천은 아니라는 거. 투자는 여러분들이 판단해 보시면 됩니다. 저는 톤에 투자하고 있지 않아요. 야, 이것도 되게 잘 맞네요. 이게 200일 이동평균선이거든요. 이게 올타임 하이잖아요. 이거를 돌파하는 순간부터 엄청 올랐죠. 와, 이거 되게 좋은 지표네. 만약 여기서 샀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뭐 그 다음에 뭐 오른 게 어마어마하게 올랐으니까 뭐 한 지금 요때 샀으면은 한 2.5불 정도 되잖아요. 2.5불에 사서 한 7불 정도에 팔았으면 아주 좋죠. 물론 지금 더 떨어지긴 했지만 되게 급등했잖아요. 이게 작은 코인이 아니거든요. 시총이 되게 큰 코인인데 이렇게 급등하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거의 한 300% 정도 올랐더라고요. 제가 보고 깜짝 놀랐는데 이때 저점 대비해서는 한 700%인가 올랐던 것 같아요. 한 675% 정도 올랐고 올해 2월달 대비해서는 한 270% 정도 진짜 많이 올랐죠. 그러니까 한 두세 달 만에 이렇게 엄청나게 많이 올랐습니다. 톤이 좀 많이 주목받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시총이 무려 8위까지 올라왔습니다. 대단하죠. 이게 상장된 지 그렇게 오래된 코인도 아니거든요. 2021년인가 2년인가 상장이 됐었는데 최근에 또 급등하면서 여기 한번 보세요. 7일 동안 10위권 안에서 20%씩 오를 수가 없잖아요. 이게 시총이 되게 큰데 지금 현재 시총이 30조거든요. 진짜 엄청나게 가파르게 오른 것 같아요. 원래 이렇게 30조 넘는 게 되게 힘들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이거를 투자하기에는 좀 너무 무겁습니다. 솔라나가 되게 각광받고 있는데 솔라나 시총이 한 90조 정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솔라나만큼 된다고 하더라도 솔라나만큼 되기가 쉽지가 않죠. 그만큼 된다고 하더라도 한 200% 정도 수익이니까 이거 좀 되게 힘들다고 봅니다. 아무튼 톤코인은 좀 주목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혹시나 뭐 큰 폭으로 빠지거나 하면은 일부 저도 매수를 해볼 생각입니다. 요때 뭐 결과론적인 이야기지만 만약에 요때 매수를 했다면 괜찮았을 것 같아요. 매물대 뭐 뚫고 내려가긴 했지만 요때가 아주 좋은 매수 시점이었던 것 같긴 합니다. 솔라나도 잠깐 한번 볼게요. 솔라나는 200일 이동평균선에서 최고점이 여긴데 아직 못 왔죠. 그러니까 혹시나 요걸 돌파하게 되면은 쭉 솟을 수도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럴 때에는 좀 사볼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더리움도 한번 볼게요. 이더리움도 한 요 정도는 와야 됩니다. 3,500. 그러니까 아직 멀었죠. 이동평균선 여기까지 와야 되니까 그 밑에 있어가지고 이더리움은 한참 걸리거나 쉽지 않을 것 같아요. 톤코인을 보고 되게 감명받았습니다. 이게 200일 이동평균선이 뚫고 지나갈 때는 이거는 좀 매수 시그널로 봐도 좋을 것 같아요. 현재 비트코인이 그렇죠. 지금 막 뚫었습니다. 이거는 아까 보셨듯이 좀 매수 시그널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아무튼 좀 유심히 지켜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바이누 같은 것도 한번 볼까요? 도지나 뭐 이런 것도 재미삼아서 BNB 여기가 최고점이죠. 200일 이동평균선의 최고점인데 여기 이렇게 지나갑니다. 지나가서 여기 뚫죠. 요 시점에 샀다고 칠게요. 요 시점에 샀다고 치면은 한 32불 정도에 살 것 같아요. 32불에 샀다고 치면은 그 뒤로 한 690불까지 올라갔잖아요. 이거는 좀 신뢰도가 높은 지표 같지 않습니까? 요거를 좀 보시면 그래서 200일 이동평균선이 최고점을 뚫을 때는 요때는 좀 사도 되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 200일 MA를 올타임 하이 그러니까 최고치가 여기였잖아요. 그걸 돌파하는 시점에는 매수해도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좀 구코인들 거래할 때에는 이거를 좀 참고해서 매수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0일이 안 된 것들은 또 좀 어려우니까 좀 오래된 코인 중에서 뭐 리플 한번 볼까요? 리플. 이거는 KRW로 빗썸에서 볼게요. 빗썸이 거래가 옛날에 제일 많았으니까 네, 여기서부터 쓰기 시작해가지고 2018년에 처음에 이렇게 부흥했었나 보네요. 네, 여기가 뭐 올타임 하이였네요. 올타임 하이. 네, 별론데. 어찌됐든 여기를 뚫고 나서 별로 힘이 없네요. 네. XRP에는 좀 애매한 것 같아요. XRP는 여러모로 애매한 것 같고. 네, 이더리움 한번 볼게요. 이더리움 보면은 네, 여기가 최고점이죠. 왜 이렇게 짧어? 네, 여기 최고점으로 하면 될 것 같아요. 최고점이 한 요쯤 됩니다. 716달러. 요걸 언제 돌파하나 보겠습니다. 여기서 돌파했네요. 돌파하는 시점에 너무 높다 이미. 좀 아쉽네요. 여기 요때 돌파했잖아요. 요때. 그러면 요 가격에 매수한단 말이에요. 1423불에. 물론 그 뒤에도 많이 오르긴 했는데 개인적으로 좀 아쉽긴 하네요. 요럴 때 돌파했으면 더 좋았는데, 네. 하여튼 뭐 매수 시그널은 맞는 것 같아요. 네, 여기까지 4868까지 올랐으니까 그래도 한 200% 이상은 수익이 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를 언제 돌파하냐? 이게 문제죠. 한참 멀었습니다. 제가 봤을 땐 얘가 돌파하는 시점이 저는 불장의 시그널이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비트코인은 뭐 이미 돌파했고 알트장은 네, 요거 좀 돌파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핑크색 선이 여기를 돌파하는 순간 일단 이더가 좀 올라줘야겠죠. 네, 핑크색 선이 여기를 돌파하면 그때는 알트도 좀 불장이 오지 않을까 네, 요렇게 보입니다. 트위터에 플랜 B가 올린 자료인데요. 네, 플랜 B가 그래도 나름 가격 예측 모델, 뭐 스톡 투 플로우인가? 네, 가격 예측 모델을 좀 나름 뭐 잘 만든 사람이죠. 물론 지난 장에서 1억 간다고 막 하다가 안 가가지고 욕을 뭐 직사게 먹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이렇게 급등하면서 다시 그 모델 안으로 가격이 들어왔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지금은 하빙이 뭐 만약에 얼마 안 남았다 그럼 여기죠. 근데 다음 하빙, 그러니까 다음 반감기가 이제 한참 남았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이제 한 4년 남았잖아요. 4년이 남았으니까 이게 먼스예요. 그러니까 달이죠, 달. 한 48, 48달 뭐 요 정도 되겠죠. 그래서 이제 새빨간 점이 이제 찍히게 될 겁니다. 이 새빨간 점이 하나 이렇게 찍히게 됐죠. 이제 앞으로 이 빨간 점들을 계속 찍어주게 되겠죠. 네, 여기까지 이해 가시죠? 빨간 점이 찍히는 구간들을 네, 보시면 주황색까지 빨간 점부터 주황색까지 요 점들을 보시면은 좀 많이 감이 오실 거예요. 여기도 빨간 점부터 주황색까지 하면은 엄청 오르죠. 여기도 엄청 오르고 빨간색부터 주황색까지 보면은 엄청 올랐죠. 그래서 이제 빨간색이 찍히기 시작했으니까 주황색까지 찍히면 어마어마하게 오르지 않겠냐 이런 뜻입니다. 이것도 반감기를 기본으로 한 모델이다. 네, 하빙이 중요한 모델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러니까 반감기가 네 번째가 되면서 이제 수량이 줄어드는 양이 그렇게 크지 않아서 이제 반감기 이슈가 별로 안 크다. 네, 이런 시선들도 있는데 그래도 기존의 비트코인 맥시나 뭐 비트코인 전문가분들은 아직도 네, 반감기를 되게 중요한 이슈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미래는 모르죠. 이미 뭐 1차 사이클, 2차 사이클, 3차 사이클 땐 똑같이 됐지만 4차 사이클인 지금도 똑같이 될 것이냐. 네, 이거는 아무도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네, 본인의 판단에 따라서 투자를 하면 되는 거죠. 근데 지금까지 흘러온 걸로 보면은 이 모델이 되게 잘 맞고 있거든요. 예, 구태여 과거가 반복된다는 사실을 좀 이용을 하는 게 오히려 좀 투자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뭐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건 이더리움 이야기인데요. 네, 주기영 대표입니다. 크립토컨트의 주기영 대표가 쓴 글인데 3월 달에 3월 16일이었나? 요 정도 됐을 거예요. 이때 이더리움이 덴쿤 업데이트가 있었어요. 덴쿤 업데이트가 되면서 수수료가 엄청나게 싸졌습니다. 이더리움 하면 가장 큰 단점이 수수료가 비싼 거였잖아요. 이게 덴쿤이 뭐냐면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렇게 묶어서 한 번에 보내는 거예요. 그럼 수수료가 많이 절약이 되겠죠. 그래서 덴쿤 업그레이드를 하고 나니까 수수료가 많이 줄어들겠죠. 수수료가 줄어든다는 얘기는 이더리움 소각이 적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소각 물량이 적어진다.
소각이 많이 돼야 이더리움엔 좋은 거잖아요, 사실. 그래서 이제까지는 이더리움이 빨간 부분 보세요. 이더리움 소각이 엄청나게 많이 됐기 때문에 이게 디플레이션 자산이었단 말이에요. 계속 수량이 줄어드는 아주 우량한 자산이죠. 비트코인도 일종의 디플레이션 자산입니다. 네, 왜 그러냐면 계속 사람들이 잃어버리니까. 네, 지금은 아니더라도 나중엔 디플레이션 자산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덴쿤 업데이트가 된 다음에 이 파란색으로 바뀌었어요. 네, 그러니까 수수료가 엄청 싸졌기 때문에 이더리움 소각량이 많이 줄어든 거 보이시죠? 그래서 이러다가는 울트라 사운드 머니, 그러니까 아주 좋은 머니, 화폐라는 뜻이죠. 그 지위를 잃을 염려가 있다. 이렇게 글을 썼거든요. 그럼 이거를 막을 방법은 수수료가 싸졌으니까 여기에 이더리움을 기반으로 한 프로젝트들이 아주 많이 생기게 된다면 이 문제는 해결이 됩니다. 뭐 D앱이라고 하죠. 이런 뎁들을 많이 좀 개발할 필요가 있어요. 네, 이더리움에 수많은 프로젝트들이 좀 붙어야 된다. 네, 그렇게 보입니다. 만약에 이게 뎁들이 많이 안 붙는다. 그럼 이더리움 소각이 많이 안 일어나잖아요. 네, 그러면 가격이 올라가는데 크게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네, 이더리움의 지금 숙제 같은 것 중에 하나죠. 네, 솔라나에 요즘에 좀 많이 밀리고 있는데 솔라나 워낙 싸다 보니까 좀 더 많이 어필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수수료가 싸다는 것들 좀 더 많이 어필하면 좋지 않을까. 안정성 면에서는 네, 이더리움하고 솔라나하고 비교가 안 됩니다. 이더리움이 진짜 말 그대로 압도적으로 네, 안정성이 좋습니다. 솔라나는 빠르잖아요. 그래서 거의 슈퍼컴퓨터급을 쓴대요. 근데 뭐 요즘에 솔라나 계열 밈코인이 뜨다 보니까 트랜잭션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솔라나 네트워크가 자꾸 뻗습니다. 네, 그냥 몰라 하고 그냥 뻗어버려요. 아무리 슈퍼컴퓨터라도 그 정도의 트랜잭션을 네, 처리할 수가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솔라나는 좀 요런 문제를 갖고 있다. 근데 이더리움은 안정성이 좀 뛰어나니까 수수료도 싸니까 앞으로 좀 고객을 많이 끌어올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주기영 대표가 네, 이것도 트위터에 쓴 거를 제가 갖고 왔는데요. 이거 의미를 좀 알려드릴게요. 이게 비트코인인데 비트코인을 채굴할 때 전기를 쓰잖아요. 그래서 그 경쟁률을 나타내는 게 해시레이트거든요. 그러니까 해시레이트가 높다는 얘기는 그만큼 채굴자들이 경쟁을 많이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지금은 해시레이트가 상당히 높은 상태거든요. 최근에 가격도 좀 많이 올라가지고 이거는 회색은 비트코인 가격이에요. 옛날에 그러니까 2021년 뭐 요럴 때를 보시면은 해시레이트 가격이랑 비율이랑 비트코인 가격이랑 해시레이트 비율이 거의 일치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비트코인 가격에 비해서 해시레이트 레이티오가 지금 압도적으로 떨어졌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해시에 비해서 가격이 너무 안 나오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 비율을 그대로 유지를 하려고 하면 지금보다 한 비트코인 가격이 3배는 높아져야 돼요. 그래서 잠재적인 가격을 한 26만 5천 달러로 보고 있다. 26만 5천 달러. 요 정도 되면은 한 3억이 훌쩍 넘죠. 한 3억 5천 될까요? 한 3억 5천까지는 올라갈 수 있다. 저는 주기영 대표가 이렇게 가격을 언급하는 거를 좀 별로 못 봤거든요. 그냥 해시레이트를 비교해 봤을 때 한 요 정도까지는 네, 올라갈 수 있다. 요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솔직히 저는 여기까진 바라지도 않고 개인적으로는 한 15만 불까지만 가도 네, 저는 아주 훌륭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15만 불만 돼도 한 2억이 넘습니다. 네, 김프가 좀 끼고 하면은 2억이 살짝 넘는 여기까지만 가도 훌륭하다고 생각하고 또 광기가 끼면 네, 잘하면 20만 불까지는 어떻게 좀 가능할 수도 있지 않을까? 뭐 요 정도 생각하고 있어요. 제가 다음 장까지 한 5년 후까지 생각을 해봤을 때 요때는 지금 뭐 1억이라고 치면 한 5억에서 10억 정도는 네, 충분히 갈 수 있지 않을까 뭐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 좀 많이 이런 생각이 드는데 5년 후에 이렇게 되면 내가 굳이 비트코인을 팔아서 부동산을 살 필요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저는 좀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5년 후까지 비트코인을 10개까지 한번 모아볼까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10개만 모아도 10억이면은 네, 그냥 금융자산으로 100억이 되잖아요.
여러분 금융자산 100억은 진짜 재벌인 거예요. 부동산 하나도 없이. 뭐 그리고 비트코인에 대출이 뭐 껴봤자 얼마나 끼겠어요. 뭐 대출 담보를 잡아주는 것도 아니고 순수 100억이 내 돈인 사람이 되거든요. 이러면 진짜 찐 부자의 대열에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뭐 요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네이버에다가 이렇게 고래동공부라고 치면 네, 저희 카페가 나오거든요. 여기 들어가시면은 1비트 모으기 운동이 있습니다. 1비트 모으기 인증하기. 여기 들어가시면 심쿵이 아빠님께서 네, 인증을 해주셨어요. 무려 38.8개가 있다고 합니다. 아니 저는 10개만 있어도 완전 재벌이라고 생각하는데 심쿵이 아빠님은 38개가 네, 넘죠.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키스톤 프로에 있는 인증은 일단 이것만 하셨어요. 뭐 다른 데 뭐 한 13개 정도 더 있으시겠죠. 뭐 근데 뭐 다 인증해봐라 뭐 이런 얘기는 좀 유치하다고 생각하고 25개만 된다 하더라도 네 진짜 나중에 이걸 잘 지켜내시면 어마어마한 부자가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어플은 블루 월렛이고요. 키스톤 프로가 하드 월렛이잖아요. 네, 둘이 이렇게 연결해서 쓸 수 있습니다. 키스톤 프로는 에어갭을 해서 쓰는 거기 때문에 이 블루 월렛은 핸드폰에서 네, 캡처를 할 수 있어요. 네, 자세한 거는 나중에 기회가 되면 제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9달 전에 9개 넣고 12개 또 넣고 이때만 해도 20개 넣었네요. 네, 2달 전에 또 3개 넣고 해서 지금 한 25개 정도 네, 인증을 해주셨습니다. 나머지는 뭐 아내분하고 같이 갖고 계신 것 같아요. 네, 재밌으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투자를 시작한 거는 2017년부터인데 비트코인을 깨달은 거는 2021년 중간 불장부터 모으기 시작했다. 대단하시죠? 제일 비싼 금액에서 모으기 시작했는데 많이 떨어진 다음에 좀 많이 모았다고 합니다. 한 4천만 원대 초반 평단. 이러면 대체 얼마를 쓰신 거지? 네, 현금으로 한 10억 이상 네, 들어간 것 같아요. 비트코인에 대한 공부가 중요하다. 네,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비트코인 공부 좀 하고 싶으신 분들은 백훈종 이사님이 정말 고수분이시거든요. 고래동 공부 이거 누르면 홈페이지 오는데 여기 보시면 비트코인 왕초보 강의가 네, 있거든요. 네, 이거 15만 원인데 3주 동안 강의하고 실시간으로 질의응답까지 다 가능하거든요. 네, 원하시는 분들은 강의 신청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왕초보 강의이긴 하지만 네, 저도 같이 수강을 할 거예요. 네, 저랑 같이 동기가 되는 거죠. 네, 함께 공부하실 분들은 신청 고래동 공부 홈페이지에서 네, 해주시면 됩니다. 네, 마지막 차트인데요. 네, 이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즘에 인터넷 안 쓰는 사람은 없죠. 네, 인터넷은 진짜 거의 다 쓰지 않습니까? 인터넷 보급률인데 밑에 나온 흰색 숫자 있잖아요. 네, 요게 인터넷입니다. 인터넷. 여러분들 그 1990년에 이때 인터넷 써보신 분 있나요? 네, 이때는 많지 않잖아요. 네. 하지만 제가 한 1999년부터 저는 98년이구나. 처음 쓴 게 1998년이었던 것 같아요. 하이텔 라우누리 뭐 이런 데서 인터넷 웹브라우저를 이용해서 쓰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이쯤부터 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모습이 1999년, 2000년 요때쯤 이게 닷컴 버블 있었죠. 닷컴 버블 있을 때쯤에 인터넷 보급률이 막 있었잖아요. 현재 그 정도 수준입니다. 1999년에 비트코인 현재 보급률이 2023년하고 1999년이랑 1999년 인터넷이랑 23년에 비트코인 보급된 거랑 비슷하다. 네, 요거를 나타내주는 표거든요. 그럼 앞으로 네, 여기에 비해서 한 3배는 더 증가하잖아요. 앞으로 뭐 한 5년 내에 앞으로 그래서 5년 동안 엄청난 폭발적인 성장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채팅창 보니까 5년 후에는 한 20억까지는 갈 수 있다. 네, 어떤 분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런 것들 때문에. 그리고 ETF를 통해서 기관자금, 연기금 뭐 이런 거 들어오기 시작하면 네, 진짜 엄청나게 많은 물량이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미 기왕에 투자 시작하셨으면 네, 1년 보고 투자해도 좋지만 한 5년 정도는 보면서 투자를 하면 아주 훌륭한 성과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혹시라도 20억이 되면은 한 20배 정도 수익이 되는 거잖아요. 물론 여기까지는 뭐 아무도 모릅니다만
뭐 제가 생각했을 때 미니멈으로 최소한 한 5억 이상은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5억에서 10억. 만약에 버블이 끼면 한 20억까지도 저도 가능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 정도만 돼도 엄청나게 많이 오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왕에 비트코인 투자를 시작하셨으면 한 5년 정도는 바라보고 투자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성정길입니다. 잠깐 광고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이버에다가 돈이 먼저다 라고 치면 저희 카페가 나오거든요. 저희 카페에서 돈이 먼저다 홈페이지 바로 가기, 이걸로 클릭하시면 돼요. 그럼 강의가 새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뭐 코인 강의, 청약 강의, 경매 강의 이렇게 3개 강의가 등록이 돼 있거든요. 네, 코인 강의부터 설명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강료는 10만 원이고요. 수업은 총 3번입니다. 1주차 강의는 5월 17일에 오픈하고요. 녹화 강의입니다. 그리고 2주차 강의는 5월 24일 역시 녹화 강의고요. 그리고 5월 31일 날은 실시간 강의입니다. 줌으로 실시간 강의를 합니다. 수업 내용은 어떻게 되냐면 1주차 강의에서는 현물 투자 관련해서 비트코인 전반과 코인 투자 그리고 현물 투자 관련한 강의를 17일 날 초보용 강의입니다. 전부 다. 24일 날은 차트 공부하는 거랑 그리고 선물 투자 관련해서 강의가 있습니다. 이게 2주차 강의고요. 3주차 강의는 금요일 날 저녁 8시에 라이브로 진행이 되는데요. 바이낸스가 이게 좀 사용법을 다들 좀 어려워 하시더라고요. 바이낸스라던가 해외 거래소 사용 방법, 그리고 뭐 알트 투자나 코인 투자, 뭐 김프 투자 관련된 거, 뭐 질의응답도 받고 그때 시황에 맞게 강의를 해 드릴 계획입니다. 이렇게 해서 3번 강의 다 포함해서 무제한으로 재수강 가능하고요. 네, 이 실시간 강의한 것도 녹화본으로 당연히 올려드립니다. 시간이 안 맞아도 수강이 모두 가능하십니다. 네, 무제한으로 복습 가능하니까 복습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복습 많이 하시고 손에 익을 때까지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네, 돈이 먼저다 해서 수강 신청하시면 되고요. 회원 가입 되게 쉬우니까 가입하시고 여기에서 결제하시면 되겠습니다. 요즘에 경매 시장이 좀 많이 뜨겁잖아요. 갑자기 또 막 되게 열기가 좀 달아오르는 것 같거든요. 부동산 시장이 뭐 이러다 갑자기 오를 수도 있긴 하지만 뭐 천천히 갈 것 같아요. 지금은 뭐 공부하기 쉬운 시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공부하기 아주 좋죠. 경매 생기초 13기도 진행이 됩니다. 15만 원이고요. 일정은 5월 16일, 23일, 30일 이렇게 3주 동안 녹화본으로 진행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무제한 복습 가능합니다. 청약 강의는 10만 원이고 2주 강의입니다. 5월 22일, 29일 1주차, 2주차 강의로 이루어져 있고요. 22일 날은 실제로 우리가 청약을 넣는 거, 일반 분양 당첨되는 전략들, 뭐 가점 전략이나 특공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고요. 29일 날은 분양권 투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 경기 위주로 투자에 대해서 말씀드리니까 참고하세요.